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호미가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 성공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장목을 선택됐고 어디 갈 것이냐 정할 때 부수적으로 같이 할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교육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옛단지로 가면요, 너무나 어렵겠죠. 적당하게 접근성도 좋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곳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점을 만드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들 가족과 평점을 만들어 가지고 매겨서 10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 장목을 재배할 곳, 내 가족이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용예산이지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 돈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용예산도 생각하시고, 농업에 투자할 돈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내가 할 장목에 투자할 돈이 얼마가 있고, 이걸 따져봐서 정착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계산해가지고 정착지를 선정하는데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으로 가시면 주택을 지어야 하잖아요. 주택을 지을 때요, 땅을 잘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 땅을 농지 전용으로 해서 주택을 원만하게 지을 수 있는가, 농지 전용으로 할 때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땅 주인과의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졌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수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수도관을 옆에 땅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옆에 땅 주인께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 땅 주인이 그걸 안 해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땅을 고르셔야 됩니다. 과거 몇 년 전에 경북 봉화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70대 기농인이 집을 짓고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옆집에 수도관을 묻을 땅에 임시사용 승인을 절대 안 해주는 겁니다. 면사무소 찾아가니까 옆에 주민과 해결하고 오시라는 말만 하고요. 결국 70대 기농인은 공기총을 가지고 면사무소 찾아가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땅을 고르셔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예비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농업은요, 투자하면 4 내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심었다, 포도나무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5년 뒤에야 어엿한 수확이 나옵니다. 그러면 4, 5년 동안 내가 기농해서 계속 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할 돈을 비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농작물이 자라서 수익이 제대로 날 때까지 돈을 계속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농 계획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영농 계획서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가신 곳에 한 분을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조언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영농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기농하신 곳에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군청, 시청, 심지어는 품질관리원까지 이런 관련된 모든 분들을 내 전화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땐 요청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영농계획 수립으로 여러분들 기농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